안녕하십니까. 머니 케어 뉴스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께서 좀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찾아서 매일같이 리포트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오늘은 LS 관련된 거 하고 송전 케이블 관련된 내용을 좀 준비를 좀 했습니다. 사실 연동된 거죠. LS가 주력으로 하는 것들이 LS 일렉트릭하고 LS 전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LS 전선 같은 경우는 비상장 회사다 보니까 LS 전선 아시아라든지 LS를 모기업을 봐야 되는 겁니다. 또 대한전선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고요. 대한전선과 더불어 일진전기도 있기는 한데요. 제가 여기 일진전기는 좀 빼놓은 이유가 차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송전 케이블 산업이 상당히 발전이 되고 있어요. 미국의 노후화된 전력 수입이라든지 유럽도 마찬가지겠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과거에는 송전 케이블이 뭐 한 2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300kV짜리 송전 케이블이었다 그러면 지금 뭐 500kV짜리 송전 케이블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바꿔줘야겠죠. 뭐 2차 전지 산업이 상장하고 전기차 이런 것들이 발달되면서 뭐 인프라 이런 것도 구성해 나가야 될 거고요. 아무튼 그런 것들을 갖다 원활하게 진행을 해야 되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와 더불어서 또 LS 전선 아시아 같은 경우는 베트남 같은 경우 계속 도시화가 이루어지고 산업이 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력 케이블이 어떻게 돼요? 상당히 전력 설비 자체들이 계속해서 증가돼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LS 전선 아시아라는 것이 LS를 통해서 지금 베트남 법인이 설립돼서 공장이 돌아가고 있죠. 또 거기서 또 하는 것들이 뭡니까? 베트남 같은 경우는 미국하고도 상당히 연관성이 많죠. 그래서 그 고전압 케이블 500kV 이상 송전이 가능한 케이블들을 생산해낼 수가 있어요. 최근에 보면 이제 재생에너지도 풍력 이런 쪽 하면서 해저 케이블 같은 경우도 상당히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은 우리가 잘 체크해 보면서 가야 되는 거에 투자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먼저 LS부터 살펴보고 대한전선은 뒤에 후반부에 좀 이야기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하면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LS 그룹의 지배구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보통 분들 질문을 하잖아요. LS 전선 어떻게 해야 돼요? 비상장인데, 그렇죠? 자, 일단 LS 일렉트릭은 상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제 제가 리포트 하나 드려서 여러분 살펴보셔야 되고요. 주 LS가 89%는 90%의 지분을 LS 전선을 보유하고 있고, LS 전선이 또 지배하는 것이 LS전선 아시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기에 나오는 분홍색 부분은 비상장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LS전선이 좋다, LS 일렉트릭이 둘 다 좋다라고 한다면 주 LS를 갖다 여러분이 주식을 매수해도 되는 거죠. 최근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외로 뭐 가온전선은 같은 경우 가장 하부에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투심을 좀 발휘할 때는 좀 더 안정적인 것이 윗단에 있는 것이 좋겠다. 자, 근데 오늘 LS 전선하고 LS 전선 아시아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 조금 이야기 드려보면 LS 전선하고 대주주하고 지분 횟수니까 지분의 뭐 전체적인 부분을 다 생각해 보면 거의 60% 이상이 뭡니까? 예, 대주주 몫이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LS 전선 아시아 같은 경우는 거기에다가 지금 보면 이 밑에 서브로다가 뭐 LSGM, LSCV, LSB나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LSB나 같은 경우 또 이 지역이 공장이 있는 지역이 하이퐁이라는 지역이에요. 베트남에. 그래서 하이퐁 인민위원회에서 지분을 또 15%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포석이 있는 거겠죠. 어떤 이런 구조로 가지고 있어서 또 LS전선 아시아 같은 경우 베트남에서 가장 큰 전선 설비 회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장 점유율을 20% 정도 가지고 있는데요. 중전압, 고전압 다 생산할 수 있는 능력, 특히 이제 고전압 부분은 지금 전 세계에서 6개밖에 생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회사. 근데 그 중에서 5개는 생산이 가능하고,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고전압 케이블을 생산할 능력 개발은 했는데, 아직까지 생산 설비는,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생산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좀 참고해 보시면 상당히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가를 한번 볼 때는 어떻게 봐야 되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LS 일렉트릭이 좋다. LS 전선 좋고 LS 전선 아시아가 좋을 것 같다. 그러면 LS를 갖다가 매수하는 거죠. 실제로 제가 어제 LS 일렉트릭 관련돼서 분명히 리포트를 해드렸습니다. 좋은 자리에 도달됐다. 여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정도 수준이면 120일 이동평균선 레벨에 와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좋은 자리에 돼 있다 해서 우리가 여러분들께서 보실 때는 매수 공략하실 때는 지금 저 자리가 상당히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120일 이평보다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갈 수 있겠죠. 항상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기준치는 그 120일 이평이지만 일봉은 그걸 기준으로 위아래로 움직일 가능성은 좀 더 있다. 그래서 121 이동평균은 아래쪽에서 매수 단가 좀 조절해주면 향후에 또 업황이 지금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지금 실제로는 지금 베트남도 좋고요. LS 전선 같은 경우는 고전화 케이블 이런 것은 상당히 매출이 좋아요. LS 일렉트릭도 마찬가지고 수주장도 상당히 좋고요. 자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은 약간 어떻게 오버슛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그러면 지금 이 중국 주가는 10만 원 정도까지 충분히 업사이드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거든요. 이런 포인트 잡고 여러분들께서 트레이딩 하시고 싶으신 분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122 이동평균선은 아래쪽에서 좀 잡아주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LS전선 아시아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을 좀 해보자. 베트남에 있는 일단 생산 공장을 가지고 있고요. 중저압에서 초고압까지 다 생산할 수 있고 베트남 전체 생산 1위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수출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죠. 사실 미국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지금 UTP라는 것들이 있는데 어떤 통신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것들 상당히 지금 통신선하고 케이블, 송전 케이블 이런 것들 계속해서 지금 새롭게 만든 이 이유가 뭡니까? 바로 클라우드 서비스도 또 하나 발전되고 있잖아요. AI 발전되면서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으로 적용이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베트남에서 8차 국가 전력개발계획, PDP-AC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런 거죠. 일단 2030년까지요. 175조 원, 2031년부터 2050년. 글쎄요, 저는 이런 뒷부분은 보고 싶은 생각은 없고, 일단 2030년까지 총 175조 원을 투자해서 전력 설비를 갖다가 완성해 나가는 거죠. 이게 당연히 중요한 게 케이블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저 중에 20%는 누굴 거예요? 자, 바로 LS전선 아시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대충 봐도 그럼 야, 한 5년 동안 한 40조 정도 되는 돈들이 수주 내용으로 들어옵니다. 또 베트남 같은 경우도 지금 해상풍력 이런 것들 상당히 중요시하고 있어서 해저 케이블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독점적으로 LS전선 아시아만이 베트남에서 공급이 가능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점도 상당히 크고요. 중장기적으로 미래,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건 광대역 통신망 인프라 이런 것들 미국에서도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들에 대한 수혜도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베트남에서 왜 성장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냐라고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면 성장성 글쎄 이런 거라고 봐요. 도시화율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도시화율이 이루어지는 이 구간이 상당히 우리 전력 케이블 이런 것들 성장하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베트남도 지금 이런 속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전년 대비 적어도 10% 이상 성장해 나가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도시화율을 성장성에 따라서 큰 차이가 좀 발생이 될 겁니다. 아무튼 베트남에서 지금 계속해서 공장을 갖다가 늘려가야 되지 않게 생산 기지화 시키려고 하면 전력 설비 이 부분은 기본으로 깔고 가야 되는 인프라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베트남은 여기에 목숨을 걸고 진행을 하겠죠. 그 점을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보면 이 부분들은 계속해서 성장하는 건데 지금 주가가 좀 못 미친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중장기적으로 봐도 충분히 가능한 거죠. 그 제가 항상 어떤 종목을 이야기 드릴 때 지금 당장 주가가 오를지 안 오를지 솔직히 그걸 정확하게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실적이 앞으로 이렇게 증가가 되는 것들은 우리가 타임이 도래하기 시작하고 실적이 본격화되고 또 투자 환경이라고 해야 되나? 투자 마인드라고 해야 되나? 투심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좀 개선될 때는 상당히 주가가 좋게 반응을 하게 되는 것들이죠. 더군다나 한국 내에서 지금 상장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투심이 좀 개선되면 충분히 봐줘야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기업 LS전선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전화 케이블부터 해적 케이블 이런 것들을 다 앞으로 필요로 하다고 하면 LS전선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와 기술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베트남에 충분히 공급이 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발전 설비 목표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해상 풍력, 풍력 발전 이런 것들도 베트남도 상당히 크게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공장을 증설하면 탄소 배출 이슈가 분명히 발생이 되니까 풍력 발전에 대해서만큼은 상당히 관심이 많을 겁니다. 이 점도 우리가 좀 체크해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LSB나 쪽에서는 매출액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크게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 부분이 좀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면 좋은데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이렇게 나타난 거. 근데 지금도 계속해서 증설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공장이나 뭐 여러 가지들. 그래서 저 속도는 계속해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죠. 적어도 한 4, 5년 정도는 이 정도 속도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포인트가 상당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 케이블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통신 케이블도 상당히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 중에서 UTP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초고속 랭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런 것들도 미국은 전력 인프라도 마찬가지지만 통신 인프라도 미국은 같이 바꿔야 됩니다. 사실 미국에 여행을 가보면 우리가 스마트폰 쓰다 보면 와이파이 상당히 느리고 여러 가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인프라 투자를 통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당연한 거죠. IoT 기술 발전, 클라우드 컴퓨팅, 해저 광 케이블 수요 증가하는 것들이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투자 진행이 될 겁니다. 이 부분까지 또 생각해 봐야 되니까 송전 케이블 분야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통신 케이블 관련된 부분도 앞으로 성장성은 상당히 좋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어려운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자, 그래서 LS전선 아시아 같은 경우 한번 주가가 팡 치고 올라왔어요. 그리고 쭉 늘려 지금 조정이 와서 지금 사람들이 잘 안 보고 있긴 하는데요. 성장성만큼은 지금 2020년부터 현재까지 꾸준하게 연평균 성장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포인트를 좀 잡아주시고요. 거기다가 앞으로 미주 관련된 매출 이런 부분이 늘어난다고 하면 점차적으로 꾸준히 성장하는 모습을 분명히 나타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LS전선 아시아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근데 LS전선 아시아를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자, LS를 봐주시고 LS 일렉트릭을 봐주시는데 어제 제가 LS 일렉트릭에 대해서 리포트를 드렸기 때문에 자, LS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거죠. LS 밑에 있는 것들이 그거고 서브로 존재하는 우리 지배구조 잘 보시면서 포인트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글쎄요, 단기 급등 사유라든지 투심이 확 쏠리는 경우 같은 경우는 이쪽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은근하게 성장해 나가는 건 LS와 LS 일렉트릭에서 상당히 포인트가 있을 것 같다 생각을 하고요. 송전 케이블 관련돼서는 제가 볼 땐 대한전선과 일진전기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에서 넘버 1, 2, 3 이렇게 하면 되는데 넘버 1 당연히 LS죠. 그거 빼놓고 최근에 보면 케이블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해요. 그래서 수주량도 상당히 늘어났고, 대한전선 같은 미주 관련돼서 3억 달러 정도의 수주를 받아놓고도 이익 늘어나는 규모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1600%, 125%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이 애들 같은 경우는 고전압 케이블은 생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일진전기 같은 경우는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어요. 근데 대한전선은 지금 주가가 전혀 미미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한 번 정도 우리가 점검해 보고 가야 된다. 투심으로. 그런데 다른 사유가 있는 건 조금 주가가 저렇게 지지부진해야 되는 이유가 조금 있는 건 알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부분들이 실적으로 반영되고 이게 올해만 해당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내년도, 내후년도도 계속해서 이 부분은 성장해 나갈 거라고 좀 생각을 해요. 특히 미국에서 그 인프라 법안이라든지 이런 것이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고 생각해 보면 대하전선의 지금 주가 수준은 좀 상당히 좀 의아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포인트를 대한전선 쪽에 조금 더 관심을 많이 두고 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진전기에 대한 주가의 모습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주가 최근에 3개월, 6개월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 이상할 정도로 주가가 올라왔어요. 저는 이 주식 못 삽니다. 물론 성장하고 좋은 건 분명히 알겠는데 이 상태로 올라온 것들을 제가 매수하라고요? 저는 싫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같은 종목, 같은 군에 있는 것들 중에서 아직 안 오른 종목이 굳이 있는 게
대한전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가가 계속해서 역배열로 내려오고 실적도 양호하게 나오고 있고 전년 대비해서 개선되고 있는 모습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 적어도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봐줘야 되냐? 지금 한 12,000원 정도 수준인데요. 제가 볼 땐 17,000원 밑단인 16,500원 이 정도 수준까지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구간은 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보고 포인트를 좀 잡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일단 52주 최저가는 찍었어요. 저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저기서부터 위로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을 우리가 준비하고 한번 트레이딩 포인트 아니 투자 포인트 잡아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서 리포트를 전체적으로 이야기 드려보는 겁니다. 일단 수주 소식 좋고요. 그 다음에 뭐 전년 대비보다 매출량 늘어나고요. 앞으로도 예상치가 상당히 좋죠. 더군다나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500kV 이상의 송전 케이블을 이미 개발을 완료했는데 아직까지는 생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까지 만약에 부과가 된다 그러면 저는 충분히 주가에 반등 요소도 존재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현재 매출이나 이익을 봐서라도 제가 볼 땐 주가가 221 이동평균선 아랫단에 있는 곳 조금 의심스럽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냐면 뭐 LG노텍 같은 경우도 수주나 미래 소식은 상당히 좋은데 주가는 눌리고 있는 뭐 이런 현상들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이때가 좀 의아했던 것 같아요. 이때 올라가고 왜 이렇게 좀 눌렸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점검을 좀 해봐야 해야겠지만 이유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결국은 실적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LS전선 아시아 같은 경우는 주가가 최근에 이렇게 폭등을 했었죠. 예, 물론 이슈가 있었던 건 맞지만 이건 좀 말이 좀 되지 않습니다. 원래 그냥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동사를 만약에 LS전선 아시아 트레이딩 해보고 싶으시다라고 생각하시면 자 120일 이동평균과 60일 이동평균 이 사이에서 잡아주시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높이를 봐야 되는 건 바로 이 만원 언저리 여기가 매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건 단기 급등을 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무조건 만원 찍으면 매물이 출현되게 되어져 있어요. 만원 넘어가면서부터는. 그 점은 트레이딩 포인트로 잡아보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뭐 예를 들어서 한 8,500원 정도에 잡았는데 만원이다 그러면 15%한 번에 칠 수 있잖아요. 20% 정도를. 그럼 또 투자 매력이 좀 있네요. 자,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검토해 보시고 자, 목표가 이거는 그런 것 같아요. LS전선 아시아를 투자한다고 그러면 딱 그냥 오늘 매수하고 나가서 만원 딱 찍을 때 무조건 수익 실현 이런 개념으로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LS전선 아시아보다는 앞서 보여드린 LS나 LS 일렉트릭 쪽을 더 많은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면 상당히 좋겠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기관이 좋아하는 종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큰, 뭐라고, 왕개미라고 하나요? 왕개미 분들이 좋아하시는 투자가 있고, 또 우리가 소액 투자자 분들이 좋아하는 종목들이 상당히 다릅니다. 근데 어제도 제가 신한지주 같은 경우 종목들을 올려줬는데 관심은 없죠. 그러니까 개인들은 그런 부분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의외로 이런 부분도 수익도 많이 나는 것도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께서 잘 점검해 보시고, 나는 왜 항상 이런 쪽으로 투자할까? 결국은 그게 뭡니까? 쏠림 현상이거든요. 의외로 그런 거 하다 보면 물려버리면 몇 년씩 주가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 마음에 상처가 있고 그러는 경우가 상당히 많겠죠. 여러분들께서는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 자 포트폴리오도 잘 짜가시면서 투자 포인트 잡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최근 장세가 그닥 좋지는 않습니다. 당연하죠. 달러가 강하게 강세로 가고 있고요. 중국이 형편없거든요. 중국이 형편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달러 강세가 나타나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무조건 좋지 않습니다. 그나마 좀 다행인 건 말입니다. D램 가격을 약간 인상 한 20% 정도 인상할 거다라는 것들인데 그 부분 생각해 보시고요. D램 가격이 올라간다 생각하시면 전반적으로 반도체, 전방업체, 후방업체들 다들 조금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그게 눈으로 확인되는 과정까지는 좀 기다려야 되고 인내심을 좀 가지셔야 되니까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내용이 크게 도움이 되셨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 많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여러분들의 투자 생활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케어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